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업 논의 후 15년째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 서울시는 노선 변경을 통해 사업 추진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목동선 경전철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첫 단추를 끼지 못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탈락 이유는 낮은 경제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한 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려 했지만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와 예비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수요 부족이 예상되는 노선도가 낮은 경제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목동선 경전철은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역 10.8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2개 역사가 건립됩니다. 도심을 우회하는 L자형 노선이 도심 접근성을 떨어뜨려 수요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동 재건축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낮은 경제성의 원인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목동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으로는 재추진이 불가능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 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양천구도 재개발 재건축과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 등이 추진되면 인구와 교통 수요 폭증이 예상된다며 선교통 후입주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목동선 경전철 사업의 재추진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처럼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사업이 좌절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의 재추진을 선언했지만 언제 첫 삽을 뜨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영찬 서울시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처럼 이번 사업이 예타조사에서 탈락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꽤 클 것 같습니다. 먼저 탈락의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 4개 노선을 재정 사업, 그러니까 이제 민자 사업자가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는 오케이가 됐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 경제 논리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게 된 건데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기업들을 떠나게 만들어 놓고서 경제 논리를 또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이 굉장한 역차별이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불이익 받은 양천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아라. 뭐 양천 주민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서울시가 이번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추진을 위해 노선을 조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현재 경제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기존 노선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일부에서 뭐 공항까지 연결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철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면허 시험장 인근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들어서는 인구의 숫자를 감안하면 좀 BC 경제적 타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노선을 변경한다면은 이제 기존 노선에서 서부 트럭 터미널을 중심으로 공수부대로 가는, 또 하나는 가리봉으로 연결하는 Y자 노선 개발로 해서 기존 노선을 보완하는 대체 노선을 이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로와 부천 인구를 유인해서 교통 수요를 좀 더 확보해서 목동선을 활성화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을 찾기보다는 좀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양천구와 지역의 정치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지역 주민의 분노를 정확히 전달하고 또 필요성을 역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목동선 조기 착공.
이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갖고 있는 제도적 문제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제성, 정책성, 균형 발전 세 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이 균형 발전 항목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서울시 내에서도 강북과 강남에 또 서울시 내에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산원권에 좀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도권 전체로 놓고 균형 발전 항목을 배제함으로써 해서 양천구가 좀 또 우리 산원권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목동선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의 균형 발전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도시, 최초의 신도시라는 목동 아파트 단지의 성공과 또 이를 통한 도시 모델 발전 또 수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공항 소음 피해 지역, 공항 피해는 고도 제한과 소음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부천과 인천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서울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도 목동선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네, 이번 예타조사 탈락으로 실망하셨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목동선 이야기하다 이제 될 것 같다 이야기하다가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 다시 경제성 문제로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대안이 바로 재정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43만 양천구민의 오래된 수건인데요. 이 수건을 풀지 않으면 양천구와 또 산업간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분노에 공감하고요. 목동선 관철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영찬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를 이끌 대표의원으로 은평구를 지역구로 둔 성음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성 의원은 은평구의 의장을 거쳐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선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지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성음재 신임 대표의원을 만나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어깨가 아주 무겁죠. 사실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도 아니고 또 야당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의석수가 3분의 1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아쉬운 지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서울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보내주신 민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서울시의 11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번에 원내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운영수석과 정책수석 이원화를 했습니다. 운영수석은 여러 가지 원내 교섭단체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 그 소통을 통해서 하고 또 정책수석은 오세훈 시장께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해서 정말로 서울 시민들한테 이 사업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원화 수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반기에 사실은 본회의장 가면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주민자치라든지 시민협치의 예산 삭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제2에서도 또 통과가 됐는데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뭐 TBS 탄압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공공돌봄, 뭐 임대주택, 전통적인 이제 우리 복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반에 걸쳐서 예산이 줄거나 삭감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결국은 뭐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이 그냥 무도하게 지금 그렇게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데 저는 힘 닿는 데까지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렇지만 또 제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동반자로서 여당인 또 국민의힘도 존중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존중과 협치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녹번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55억 확보 예산을 했고요. 그 녹번역으로 해서 구청 앞으로 다 되돌아가는 그런 공항버스 노선을 또 신설했었고, 녹번역과 홍대 입구역을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람쥐 버스를 또 운행을 재개시켰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실시 협약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기재부 해당 담당 부서장과 서울시 그리고 우리 저 서울시 의원, 두산의 사장님이나 그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TF팀 구성을 제안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한 단계에서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값 상승 이런 것들이 출렁출렁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건설사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치인들이나 서울시에서 의지를 안 갖고 온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상당히 의지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됐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속 시원하게 못 풀어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서부선 착공이 신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대 때는 그 민생실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어려운 곳, 약자들,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11대 전반기에 들어서 민생실천위원회가 사실 부활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 약속을 했고 지금 현재 민생실천위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현장으로 달려가서 우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광천도 걷고 지역 골목길도 걷고 따릉이 타고 이렇게 가다가 반갑게 시민들하고도 마주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평구에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또 경청하고 또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에 대해 시민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공항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현행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가 5년이어서 항공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며 지정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전기요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 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에만 지원했던 전기요금을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사업비 규모도 800억 원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5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된 양천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양천구는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에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해 충격 흡수 배수판 설치를 완료하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제1축구장에 관중석을 새로 설치하고 이동식 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야외 운동기구 등 휴게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은 지난 2005년에 조성돼 노후된 시설과 우천시 배수 불량 문제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